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8% 상승해서 다시 62,000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걸 이걸 보셔야 돼요. 다들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죠? 요거 불공정 계약 논란 속 한전 한수원 사장 방미한다. 그쵸, 미국 간다. 웨스팅하우스 협의를 보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정치적인 좀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가 나왔죠. 조사해봐라. 그러면서 하락폭이 조금 불거진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다 빼놓고 계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선반영한다는 건 미래 가치를 먼저 땡겨다 쓰는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오는 게 작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시가총액 40조는 한국 시장에서 순위권입니다. 시가총액이 뭐 지금은 좀 떨어져서 순위가 밀렸겠지만 여기 6만 원 한 중반에서 7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딱 요 정도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대략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5위권에서 이 정도의 움직임이다. 근데 이걸 뭐 단순히 뭐 어떤 계약이 밝혀졌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나고 뭐 작살이 난다, 시세 이제 끝났다, 아예 안 올라온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이쪽 구간이 있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미래 가치를 반영한 이후에 74,000원대,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본다면요, 여기 보시면 대략 44조 원까지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이격 조정은 받아야 된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그리고 한화오션. 자, 이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조금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도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렇죠? 높은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조예요.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거의 한 50%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 보세요. 어때요? 실적 되게 좋아졌네. 적자였는데.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도 1,300억밖에 안 돼요. 이익 기준에서. 근데 시가총액 얼마? 22조. 그렇죠? 20조에 1,000억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200배. 그쵸? PER 기준에서 200배입니다. 200배. 그러면 엄청나게 고평가 받는 거죠. 근데 고평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횡보합니다. 다시 돌파해요. 또 신고가 만들어요. 근데 하나오션의 실적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좋아지긴 좋아지죠. 그렇죠? 근데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도 주가가 떨어지는 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보세요.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월봉으로 봐야겠네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쵸? 애초에 여기 10,000원 한 중반대 정도, 요 정도에서 등락 구간을 거친 게 2015년 16년부터다. 얼마입니까 이게?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조금 올라가고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반등하는 거고, 올라와서 봤더니 별거 없네?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바닥을 짚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23년도부터인데, 이때부터 조선업의 업황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되기 전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거 23년도, 24년도부터 계속해서 강해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오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초에 조선업에 대한 반등이 있으면서 뭐가 나왔죠?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고, 이때 조선업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결과 그동안의 MRO 계약을 준비한 과정까지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에 들어간 거죠. 그런 결과 저는 신고가 이후부터 하나오션을 매매를 했고요. 실제 매매한 내용입니다. 한화오션 어때요? 신고가. 그쵸? 어때요? 33%. 8월 11일 밑에 내려보면 57%. 2월 5일. 25년도입니다. 전부 다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때 알테오젠이 이렇게 한 8배 정도 올라가고 나서 여기 떨어질 때 있죠.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야, 이거 특허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완전히 깨질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 기업이 특허 분쟁 을 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4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등락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는지. 보이시나요? 38%? 그렇죠. 38%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등락폭이 커지는 이유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선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안 좋아질 부분, 돈을 못 번다는 부분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끝인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고가에서는 조정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거, 지금 원전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한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입니다. 설계가 아니라, 그쵸? 짓는 거, 주기기 납품 이쪽으로 갔을 때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 설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를 미국 내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원전을 짓게 만들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쪽이 있거든요. 인도인가 파키스탄인가 그래요. 근데 이쪽은 지금 한국이 한 기를 짓는데 6점 몇 년이 걸려요. 미국은 지금 아예 못하고, 미국은 설계 기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산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그쵸? 6점 몇 년입니다. 중국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아요. 한 5점 몇 년이고요. 그리고 인도가 파키스탄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는 4점 몇 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쪽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싹 다 빼고 여기는 안 되는 거고, 아니 중국, 러시아를 미국 내 들어와서 원전 지어라 이렇게 하겠냐고. 이거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허도 있어야 됩니다. 그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래, 50년 동안 노예 계약했다고 치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겠냐고.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무시하고 가자고요. 이미 가격 반영 다 끝났다고요. 선 반영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는 62평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던 이 구간에서 시장 기준에서도 어려운 구간에 있었다는 점 보세요. 시장 기준에서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움직임 한번 보고 가죠. 나스닥도 지금 22평을 이탈하면서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아직 금리가 4.5%입니다. 4.5%. 이걸 가지고 한국 시장과 딱 이렇게 접목시켜 보잖아요. 한국 시장은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환율이 올라간다? 여기 지금 1398원인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지점 이상, 예를 들어서 뭐 1,450원, 1,500원 이 특정 지점 이상을 넘어가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달러가 계속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콕 집어서 환율을 보낼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 그렇죠? 이제 바닥이다. 이 구간은 환율이 먼저 간다고요.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주말이나 이때 시간 내가지고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미국 시장은 AI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더 이상 투자를 철회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AI는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전을 미국 내에서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게 두산에너빌리티다. 여기서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까지 같이 붙겠죠. 대우건설 다 포함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포함해서 팀코리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노예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했다고 칩시다. 그냥 쳐볼게요. 그러면 돈이 한 푼도 안 남아 하겠냐고. 안 한다고요. 어저께 이야기가 나온 건데 합작 회사죠. JV. 그렇죠? 조인트 벤처. 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한 푼도 안 남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안 합니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사세요 파세요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식시장은 제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 어떤 호재가 있다, 뭐 합의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냥 싹 다 무시하시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세. 왜? 우리 주식 투자 왜 해요? 돈 벌라고. 그쵸? 돈 벌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시세를 봐야 됩니다. 그 시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62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 불문하고 반등을 했죠. 내일부터는 다시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요. 시세 확인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 판단할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불평등 계약 논란 속에 K원전 미국 진출 시동을 걸었다. 불공정 계약 논란 속 한수원 사장 방미 웨스팅하우스 협의 보러 간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 설립 서명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적인 내용도 있고
뭐 상황이야 다변화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원래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시장에서는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 압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이쪽에서 등락 구간 만들 때 22평은 100% 만나고 62평도 만나야 된다. 근데 62평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도 62평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만나든지 아니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거치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8배, 9배, 10배씩 올라갔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62평 만나고 62평 만나고 62평 만나고 가잖아요. 여기서도 악재 터지면서 62평 이탈하고 다시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의 끝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되잖아요. 그 실적이 안 좋아야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졌을 때 끝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전 한 기 짓는데 대략 6점 몇 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혀 없다. 근데 아직 수주도 안 했다. 미국 쪽에서. 지금 가는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무언가의 협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이번에 원전 관련된 협의가 나오잖아요. 그냥 날아간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 먼저 반영할 겁니다. 지금 딱 그때까지 온 거예요. 62평을 어떻게든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만나는 구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을 내가 볼 게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구간을 철저하게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반등을 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이야기가 딱 나올 때가 됐어요. 공매도 보시죠. 제가 공매도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두 자릿수가 넘어야 된다. 공매도 거래 대금은 많다. 왜?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 대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거 공매도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LP들 물량이라고요. LP들. 유동성 공급자, ETF 또는 인버스 ETF에 들어가는 거, 이런 쪽은 계속해서 숏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공매도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꺾으려고 이게 아니라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매매 비중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매매 비중이 두 자릿수가 넘어야 돼요. 그냥 넘었나요? 안 넘었잖아요. 12%. 이건 철저하게 개미털기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한 가지만 포기하셨으면 좋겠는 게 5만 원 저가에 저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8시까지 거래가 되잖아요. NXT 거래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원래 장 같았잖아요. 그러면 양봉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갭으로 딱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은 뭔가 저가가 5만 원에 찍히고 이러는 게 8시까지 거래되는 본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이라 그러죠.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이렇게 등락 구간이 발생한 거다. 그럼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 하지만 시세 확인해야 된다. 그럼 그 시세 확인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하는 이유는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시장 관련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8월 21일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며칠째 시장은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가격을 지켰다.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HBM, 이것도 전부 다 AI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발전해서 전부 다 원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HBM4를 양산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이닉스의 이익률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이닉스는 내렸다. 그리고 삼성전자 가격을 지켰다. 두산에너빌리티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장 관련된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독점을 삼성전자가 침범했기 때문이다. 시장 측면에선 좋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8% 한정기술 15% 반등 성공했고요. 내일 시세까지 확인 후에 장 초반이라도 매수 예정입니다. 타점 공유할 때 매매하면 되고요. 22일 다음 주 월요일 예상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월 21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두산에너빌리티 8% 상승 중 보유 물량만 보유하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보유 물량이 있습니다. 보유하면 됩니다. 실현도 하고 보유 물량도 있어요. 계속해서 분할로 매도하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 거래 내용,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 매매하면서 최저가에 매수하려는 것만 일단 포기하자.
그쵸? 자, 지금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조회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에만 매매 구간 잡죠? 그리고 계속해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확인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 또 매수 구간 잡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117% 8월 19일 수익입니다. 실현된 거예요. 151% 7월 28일 쭉 보시면 188% 7월 1일 이렇게 떨어진다. 그쵸? 수익 구간은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만 나옵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그래, 한두 번 잡을 수 있겠지. 지속 가능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수익 모델은 신고가 구간, 주도주를 잡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했을 때 이 정도.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먼저 잡을 수 있다. 그렇죠? 확인하고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화오션 내용 보면 어때요? 8월 11일 날 33% 수익 구간 있죠? 또 반등했어요? 그럼 또 잡아요. 그리고 이 내용 보세요. 조선 올려둔 세 종목 내일 매수 예정. 올려둔 세 종목이 뭐예요? 조선도 반등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럼 조선에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오션으로 33% 8월 11일이죠. 그리고 이때도 있죠. 이때도 1월과 2월 달입니다. 어때요? 57% 신고가 이후에 저가는 포기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다른 거 볼까요? 반도체에서 이수페타시스 어때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이수페타시스 어때요? 매수 쭉 올라가서 매도 76%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전부 다 AI다. 그러면 AI 반도체, 그쵸? AI 소프트웨어, 이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이 되겠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다음 AI 에너지 이쪽으로 가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다. 두산에너빌리티 어느 정도 수익 받는지 봤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했을 때도 70%씩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고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주도주만 공략하는 걸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자릿수 막 70%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론적인 부분 뭘 봐야 되는 거냐?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쵸? 이수페타시스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업종별로 다 똑같아요. 아니 하이닉스도 보세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신고가 매수, 그쵸? 반등 확인한 구간에서 매수, 하이닉스로 34%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 마린 엔진, 조선주 강했잖아요. 그쵸? 하나오션 아까 전에 매매한 거 보셨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죠? 이거 24년도예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도 어때요? 36%씩 이렇게 수익 구간 24년도잖아요. 근데 올해도 하나오션으로 충분하게 수익을 받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매수 매도한 결과 13% 현대 마린엔진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그쵸?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주도주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